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그 Finance Approach 또는 이제 부분 균형 접근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균형 접근법에서의 이제 환율 결정 이론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는, 줄여서 우리 보통 PPP라고 부릅니다. PPP라는 게 있고, PPP는 이제 Purchasing Power Parity의 준말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율 형평선입니다. 먼저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양국의 환율이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론은 그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이제 그것에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이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재화는 똑같고, 그리고 그 교육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미국에서도 살 수 있다. 그 모든 물건은 다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해서. 그리고 그런 무역을 할 때는 이제 뭐 거래 비용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금융 비용 같은 거 그런 건 없다고 취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할 텐데, 각 나라마다 이제 여러 개의 재화들이 있을 것이고, 각 재화에 이제 가중치를 부여한 게 바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재화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가중 평균을 해준 게 바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이제 각 재화별 가중치도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기하기를, 여기 PI는 뭐 재화가 여러 개일 테니까 I라는 재화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화로 표시 가격이고요. 예를 들어 뭐 3,000원, 4,000원 표시고, 스타가 붙은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I번째 재화의 가격입니다. 뭐 3달러, 5달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S는 환율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1달러에 1,200원, 1달러에 1,300원 하는 그런 환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는 이제 그 I번째 재화에 이제 부여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그냥 밑에 아래점자 I가 없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아래점자 없이 그냥 스타가 붙은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PPP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두 나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재화가 동일한 건 똑같은 재화고, 그 다음에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똑같은 물건을 이제 텔레비전을 우리나라에서 원화 주고 사는 거나, 우리 원화를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서 달러를 주고 그 TV를 사는 거나 가격이 똑같아야겠죠. 그죠? 왜냐면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이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TV 한 대 가격이 우리나라에 뭐 200만원이다. 그럼 그 200만원은 여기 미국 달러 가격이겠죠? 달러 가격에다가 우리나라 환율. 타이머를 15분 설정했지만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스퀸이다. 예. 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 PI는, 다시 말씀드리면 PI는 이제 그 원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TV 가격이고, PI 스타는 이제 달러 표시 가격입니다. TV 한 대 가격이고, 그리고 S는 환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TV를 200만원 주고 사는 거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달러를 이만큼 주고, 그 다음 환율을 이만큼 곱해주면 그게 또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TV뿐만 아니라 TV든 자동차든 모든 재화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1번 재화 있고 2번 재화 있고 3번 재화 다 있을 텐데 다 그 성립할 것이고, 그래서 양쪽에다가 그냥 각 재화별 CPI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가중치가 같으니까 W1, W1 양쪽 곱해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양쪽에다가 그냥 I가 1일 때는 W1, I가 2일 때는 W2를 곱해주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곱해주면 이제 모든 재화에 대해서 다 이 등호가 성립할 것이고, 그 왼쪽을 다 더해주면 1번 재화의 가격, 2번 재화의 가격, 3번 재화의 가격을
이 W1, W2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왼쪽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을 다 더해주면, 근데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S가 환율 곱해져 있고, 환율 곱해져 있고, 환율 다 곱해져 있잖아요. 다 곱해져 있으면 환율을 묶으면 되겠죠. 환율을 묶어버리면 괄호 안에는 W1 P1 스타 더하기 W2 P2 스타 다 더해서 WN PN 스타 다 있을 것이고, 다 더해지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게 P 스타입니다. 근데 이제 얘도 등호가 성립하고 얘도 등호가 성립하고 다 성립하니까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P는 P 스타 곱하기 S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미의 평가설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이 식은 환율 결정식입니다. 환율 결정식.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미지수는 우리가 모르는 거는 환율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란 양쪽에서 P스타를 나눠주면 우리나라 물가지수 나누기 미국 물가지수라는 게 바로 환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환율이란 양국의 물가 수준의 비율에서 결정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환율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대신에 환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국의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양국의 물가 수준이 먼저 주어지고 그러면 환율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물가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주어져 있다. 그냥 뭐 보면 안다. 아니면 통계치로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 통계치로 발표되는 양국의 물가 수준을 보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이 비율에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또 라고 주장하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높아진다. 그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올라지면 우리나라 물가 가격이 올라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물건 사는 게 낫겠죠. 근데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달러를 사야겠죠. 그러면 달러 가격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달러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달러의 가격, 1달러의 가격을 우리가 바로 환율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요보다는 미국에 있는 물건의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일단 먼저 달러를 사야 되고, 달러를 사려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수준과 환율은 정의관계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미국에서의 그 팁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달러를 우리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면 당연히 달러의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당연히 S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물가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환율은 국내 물가 수준에는 비례하고 미국 물가 수준에는 이제 반비례한다 라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 보시면 이 우리나라 물가 수준에 대한 통계치가 있겠습니까? 통계가 있겠죠. 그럼 통계치는 발표하니까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물가 수준 통계치 있습니까? 이거 통계 결과 있죠. 통계치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통계치,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수준, 미국 CPI, 환율 넣어주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을 하든 우리나라와 일본 하든 뭐 중국이랑 미국을 하든 어디를 하든 간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당연히 금방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가보시면, 다시 돌아가 보시면 조건이라는 게 모든 물건과 동일해야 돼요. 실제로 물건들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죠? 동일한 물건 동일하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이 트레이드업을 해야 돼요. 트레이드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같은 거, 이발 같은 거. 미국이 이발사다 해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발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드업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무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세도 있고 운송 비용도 있고, 그죠? 또 게다가 CPI 웨이트,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 물건의 가중치, 예를 들면 짜장면 같으면 우리나라에 그 가중치는 꽤 있겠지만 미국은 가중치한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들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도, 이 PPP 식도 현실과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정들이 단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로 보면, 길게 10년, 20년 시기로 보면 이게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달랐지만 점점점 물건이 점점 비슷해지고 또 트레이드를 하지 않던 것도 점점점 사람들 수요가 생기면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당장만 봐도 직구도 옛날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송 비용도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점점 운송 비용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장기적인 추세는 잘 잡는다는 그런 이제 실증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에 환율을 예측하거나 적정 환율을 계산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만 뭐 한 5년, 10년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PPP, 방금 우리 PPP라고 하는데 이 PPP를 특별히 우리가 따로 이게 절대적 PPP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과 환율 사이의 관계고요. 그와 좀 반대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상대적 PP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물가 수준, 우리나라 물가 수준, 미국 물가 수준, 환율 수준과의 관계고 이거는 증가율입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미국의 물가 상승률, 얘는 환율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만 보면은 물가 수준과 우리나라 물가 수준과 미국 물가 수준과 환율 수준 사이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가율은 등호가 더 잘 성립한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게 PPP잖아요. 이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 성립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이꼴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이게 성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종종 더 있더라. 자, 방금 이식을 다시 한번 더 구별해 보면 여기는 아래첨자 t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늘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원래 다 성립해야 되는데 보니까 성립하지 않는데 보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이쪽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더라. 그러니까 요 K 안 곱한 거요. 요게 더 크더라. P스타 곱하기 S가 더 크더라. 예를 들어서 항상 얘가 왼쪽인 놈이 오른쪽인 놈보다 2배더라. 그러면 이 K가 2가 되면 성립하겠죠. 그죠? K가 2를 곱해도 늘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K가 없을 때는 등호가 늘 성립하지 않는데 보니까 성립하지 않는 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늘 크고 뭔가 한 2배든 1.5배든 3배든 배수만 적당히 곱해주면 그게 늘 성립하더라. 그 대칭으로 잘 맞아가더라 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K라는 게 뭔가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관세나 이런 것들이 곱해지니까 근데 그 관세나 이런 거래 비용이 그렇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만 조정해주면 양쪽이 잘 맞는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 물론 이거는 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발견되는 국가의 페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 이런 식으로 특정 페어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하지만 뭐 다른 페어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그냥
absolute PPP보다는 이런 상대적 PPP가 더 성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건 수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이제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과 미국 물가 상승률과 환율 증권가율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 잘 성립하더라. 그래서 뭐 올해와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고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올해와 작년에 이제 환율 상승률은 이만큼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거나 뭐 이론적인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꼴이 딱 들이맞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차가 훨씬 작다는 게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보통 그냥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